벌써 2025년을 준비할 때 과연 다가올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요? 11월 8일 금요일 오후 4시 요즘 소비 트렌드 2025의 저자 노준영 작가님의 마케터의 시각으로 본 핫한 소비 트렌드 읽기 강연이 진행됩니다. 게다가 AMP인 글로벌 프로마케터와 무료 광고 상담 기회까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저희는 AMP인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3팀의 황준호 마케터. 같은 3팀의 문희연 마케터입니다. 이야. 저희 영상은 찍었어도 저기 라이브는 처음 아닌가요? 그죠? 라이브 같이 하는 것도 처음이죠. 어떻게 또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게요. 네, 어쨌거나 저희가 오늘 처음이지만 한번 좋은 이야기로 한번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 명이면은 저희 직원분인 것 같고 좀 뭔가 이제 사람이 있어야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일단 저희는 오늘 주제는 앱 광고 관련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앱 광고 관련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그러게요. 앱 광고가 좀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광고잖아요. 그죠? 특히 요즘 또. 문의 많이 들어와요. 문의원. 네, 문희연 마케터에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드립 쳤어 나갔잖아요. 아니에요. 아 진짜 아무도 없네요. 이거 맞아요? 좀만 더 기다려 봅시다. 들어오겠지. 네. 나중에 여기 편집해서 잘라주지 않을까요?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앱 광고 관련해서 오늘 좀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앱 광고는 크게 저는 두 가지의 KPI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설치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설치 후에 뭐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회원가입까지 유도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앱 설치 목적.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는 목적이 CPI 단가를 좀 위주로 저희가 어떤 전략을 구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환 목적으로는 이제 이탈되지 않고 이 유저가 계속해서 우리 앱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설치만 해놓고 이용을 안 하는 고객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타겟팅을 당해서 앱 설치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앱 설치만 하고 회원가입까지 하지 않아요. 혹은 그 앱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MAU가 아무리 많아도 실제로 그 내에서 어느 정도의 활동이 일어나기까지에는 각각 전환 목표를 다르게 갖고 운영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활동도 있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패션 어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통해서 구매까지 이루어져야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광고주분한테는 최고의 이 KPI 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퍼널을 좀 다르게 가져가서 이제 앱 설치와 회원 가입 그리고 최종 전환까지 일어날 수 있는 각 전략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고 시작하는 것도 좋은데요. 또 한 가지 같이 하면 좋을 게 그 타겟 오디언스를 좀 정의하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앱 광고를 할 때 그 특정 타겟에게만 좀 활발히 운영되는 광고들이 많잖아요, 앱이. 그 앱도 그 타겟층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앱의 그 타겟 연령층이 어느 연령층이고 어느 성별에게 좀 관심이 가져지고 뭐 지역은 또 어딘지 어느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인지 이런 거를 좀 타겟 오디언스를 좀 정해두고 목표를 설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금융 어플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사실 10대 혹은 20대 초반까지는 그 유저에 비해서는 사실 조금 더 연령대가 높은 뭐 3040에서의 연령대가 좀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타겟 설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뭐 소개팅 어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10대 뭐 40대 이렇게 설정할 건 아니잖아요. 주로 사용하는 2030을 타겟으로 소개팅 어플 혹은 관련된 패션 어플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KPI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 어플의 주요 타겟층이 어딘가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파악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어플과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어플 혹은 우리가 경쟁해야 될 어플들을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쟁사가 어딘지를 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 업체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보다 좀 더 큰 업체여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실제 리뷰도 조금 확인을 해보고 실제 고객들의 니즈도 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각 그 어플에 맞는 이제 장단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플에 대해서는 이게 좋아요라는 내용과 이 어플에서는 이게 안 좋아요를 우리는 UI를 그렇게 구축을 해 가야겠죠. 그 어플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도움이 됐던 사례도 있잖아요. 최근에 그 같이 운영했던 소개팅 어플을 초반에 시작을 했을 때 저희가 그 광고주분이 처음 딱 의뢰를 하셨을 때 저희가 앱을 설치해서 이 회원가입 절차 등이나 UI 등을 좀 살펴봤는데 이게 너무 그 과정들이 너무 길고 그 회원가입을 할 때 그 절차들 그 뭐 특정 뭐 여성 타겟에게만 뭐 제한되는 뭐 그런 설정들 이런 게 있는데도 하나도 어필이 안 되어 있고 있었는데 그 저희가 어떻게 이걸 설명드릴까 하다가 저희 또 경쟁사들을 엄청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경쟁사들 앱들을 좀 살펴보면서 회원가입을 정말 잘 구축해 놓으신 거를 좀 참고를 해서 저희도 좀 UI를 바꾸면서 더 회원가입 수가 늘어났던 사례도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제 같은 팀으로 한번 소개팅 어플을 운영을 한 적이 있는데 완전히 신규 어플이었습니다.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신규 어플이었고 조금 더 가입 심사가 좀 까탈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좀 맞아요. 심사 기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중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민감한 서류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앱 설치까지 1차 목표인 앱 설치까지는 앱 설치? 앱 설치. 앱 설치까지는 이루어졌어도 그 다음 회원가입이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개의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일단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일단 경쟁사 분석 혹은 이 유사 업종들의 니즈들을 좀 파악을 했죠. 여러 가지 뭐 리뷰도 확인을 해보고 여러 가지 서칭을 해보면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보다 조금 더 나은 구성을 맞춰줄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피드백을 했고 실제로 광고주분과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조금 맨 처음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어플을 좀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을 액션을 했을 때 회원가입을 해야만 그 다음 행동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앱 내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이 UI 상황을 구축해 줬을 때 회원가입 수가 좀 많이 늘어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마다 각각 다르겠지만은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이 이유입니다. 앱 설치와 회원가입 그리고 최종 전환까지의 액션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 경쟁사 분석이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경쟁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만의 또 차별성을 찾아낼 수도 있잖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광고주였던 그분께서는 약간 너무 까다로운 절차를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이 포인트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차별성을 찾는 것도 한몫했기 때문에 이 경쟁사 분석으로 차별화 포인트도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될까 이게 저희는 처음 이게 말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주민등록 등본부터 맞아요. 뭐 개인 정보를 다 줘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기준을 낮추면 안 되나라는 이야기를 조금 전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 실제로 조금 집행을 하고 운영을 해봤을 때 성과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해 봤더니 이게 결국에는 이 차별화 포인트가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실제 유저들이 앱 내에서 활동하는 유저들이 진성 고객이 많을 것이다 의 의견들이 많았었고 실제로 그렇게 타겟팅을 걸어봤을 때도 잘 먹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자기 자신도 잘 알아야지만 경쟁사도 잘 알아야 하고 그렇게 오가면서 피드백을 주고받고
그렇게 개편해 나가면서 앱 설치, 회원가입, 최종 전환까지 좀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좀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실제로 운영해야 되는 매체들을 조금 알아야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구글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고 메타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고 이 외에 다른 매체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는데 저희는 오늘 크게 한 메타랑 구글 정도만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페이스북을 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메타에 대해서 한번. 네, 일단 이 메타 내에서 이 iOS만 먼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iOS 같은 경우에는 iOS 14가 뭔지 아시겠죠? 그쵸, 버전. 네, 버전 앱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알아야 됩니다. 버전이라고 하죠. 저희가 iOS 같은 경우에는 뭐 7부터 네, 업데이트, 설치 업데이트라고도 봐주시면 될 것 그쵸, 같고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죠. 이 버전이 메타 안에서는 14를 기준으로 또 이 이상만 노출을 시킬 거냐 아니면 그 이하까지 포함해서 노출을 시킬 거냐 요거를 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14 이하 이상으로 좀 나눌 수 있고 실제로 제가 이게 이 특정 업종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4 이하보다는 이상에서의 대부분 효율이 나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그냥 나누지 않고 그냥 운영하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좀 나눠서 운영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특히 최근에 솔직히 아이폰은 계속 그 년마다 시리즈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이 iO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14 이하는 많이 안 쓰고 계세요. 그래서 14 이상 그리고 또 사실 메타라고 하면은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노출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연령층이 주 소비층이다 보니까 또 젊은 사람들 얼마나 이 트렌드에 민감합니까? 바로바로 따라와 주잖아요. 그래서 14 이상에서 고효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이 메타 이걸 참 분리를 잘 해놨어요. 네. 맞습니다. 또 메타를 써야만 하는 장점이 또 있죠. 그다음에 일단 iOS는 따로 나눌 수 있는 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iOS는 버전이 나누어져 있지는 네. 않아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매체야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못 하는 거지만 이 저희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캠페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앱 캠페인. 그렇죠. 앱 캠페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앱 캠페인이 좋은 점이 저는 앱 이벤트가 연동돼서 쓸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앱을 설치를 하게끔 유도를 할 때 버튼 클릭해서 그냥 바로 URL 넘어가면 그 일반적인 그 구조잖아요. 근데 또 그거를 트랙백 캠페인으로 썼을 때 이 전원 추적이 잘 안 돼요, 사실. 이 메타 안에서의 추적 기능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고 한계가 있죠. 네, 앱 캠페인에서 앱 이벤트로 연동을 해서 이 페이스북 SDK를 삽입을 해두시면은 그쵸. 이 앱 캠페인 내에서 앱 이벤트를 등록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전원 추적이 이루어져서 그렇죠. 아까 저희의 KPI였던 이 앱 설치 현황이라든지 회원가입 수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쵸. 이런 거에서는 진짜 유용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거를 확인하기가 어느 정도 유실되고 전환 추적이 되지 않는 집계가 되지 않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앱스파이어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고 있긴 하죠. 맞아요. 네. 아니면은 파이어베이스를 활용한다든지. 그래서 전환 추적은 앱 이벤트를 활용하면서도 그 다른 그 추적 기능을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전환 추적에 정확한 추적이 가능해서 요거는 나중에 다른 컨텐츠로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그리고 또 메타 안에서의 이 앱 설치 유도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냐고요? 여러 가지 있죠. 뭐 많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저는 이게 가장 크긴 한데 그 다음으로 좀 좋은 거는 이 안에서 또 타겟이 여러 개 나뉘잖아요. 사실 그쵸. 이 매치하면은 타겟을 놓칠 수가 없거든요. 이 앱 캠페인도 그 이 설치를 최근에 한 대상 맞춤 타겟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타겟을 좀 유도하는 전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메타를 이용을 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사실 이미지 광고잖아요. 그래서 영상이 그거 좀 보셨을 거예요. 그 게임 광고인데 항상 그 답답하게 해서 일부러 게임을 못하게 해서 설치 유도하게 하는 거 있죠. 이 영상으로 광고를 돌릴 때 릴스에서 특히 저는 효과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릴스에서 좀 나를 답답하게 하거나 아니면 진짜 너무 갖고 싶게 하거나 아니면 좀 가입을 유도할 수 있게끔 소재를 좀 만들어 보면은 이 또 메타 안에서의 효율이 좀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재 테스트가 정말 잘 되는 플랫폼이지 않나.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영상을 하나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앱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앱 내에서 활동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 소개팅이라고 하면은 소개팅까지 이어지는 그 장면의 컨텐츠를 활용한다? 라고 하면 더 성과가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항상 하는 뭐 공통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앱 내에서의 사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이 메타가 이런 장점이 있으면 구글도 또 있잖아요. 구글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구글 역시 캠페인이 또 따로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앱 설치 유형을 선택하고 리드 캠페인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 구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벤트를 AOS 따로, iOS 따로 설치를 항상 하고 있어요. 동시에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구글도 역시 이 앱 유형의 리드 캠페인에서 AOS랑 iOS를 좀 별도로 분리해서 세팅을 진행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분리하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이 앱마다 AOS, iOS에 따라서 분리해서 항상 이 전환들을 추적을 하기 때문에 또 맞아요. 어느 어플은 iOS가 전환이 높고 어느 어플은 AOS가 높고 이게 조금 많이 달라서 구분해서 항상 세팅을 하는 게 맞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AOS는 있는데 iOS는 없는 어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둘 다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아니고 이걸 지금 제가 왜 얘기했냐면 저희가 특정 어플을 다운받은 유저들을 타겟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은행 어플을 다운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뭐 금융 관련된 어플의 광고주예요. 그러면 저는 iOS 내에서 금융 광고 혹은 은행 어플들을 다운받았던 사람들을 타겟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AOS는 전화 추적이 안 되는데 iOS는 전화 추적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 애플 내에서 제공을 하고 있지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다 추적이 될 수는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안 됐을 때는 앱스플라이어나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된다. 좀 비교 분석을 해봐야 한다. 대시보드랑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준호 선배가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앱 타사 앱을 설치한 사람을 타겟팅 가능하다. 이게 좀 저는 제일 큰 거 같고요. 또 구글 같은 경우에는 문구를 좀 반응형이라고 하죠. 반응형 소재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서 소재도 이 메타랑 다르게 반응형 문구 테스트가 가능하다. 이게 구글에서 자동적으로 해주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어느 문구에서 가장 효율이 좋았는지 요거를 자동으로 배치를 해줘서 요것도 크게 저희가 굳이 소재 문구 테스트를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저는 구글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스크립트를 준비를 안 해서 즉흥을 하고 있는 거라서. 아니 저기 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실제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좀 들어보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없으시다면 그 다음에 저희가 검색했을 때 일반 어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검색 최적화라고 하지만은 또 따로 앱에서도 최적화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맞죠. 그쵸? 그게 뭐 앱스토어 최적화라고 해서 저희가 키워드 최적화나 리뷰들을 조금 최적화 시켜놓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앱스토어 최적화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렇게 검색했을 때 뭐랄까 가시성이나 아니면은 좀 후킹을 잘 당할 수 있게 좀 여러 가지 적절한 키워드들을 좀 사용을 해서 배치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검색하고 나서 리뷰가 잘 깔려 있어야겠죠. 부정적인 리뷰에 대해서 좀 잘 대응을 해주고, 리뷰가 좀 사람들이 설치를 하고 나서 리뷰까지 작성할 수 있게 좀 많은 후원들을 좀 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진행을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앱 광고 전략으로 좀 보자면 그 이런 컨텐츠들 단순히 앱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는 바이럴 광고도 같이 다 따라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이 특히 신규 런칭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이 구글이나 이 메타 광고를 통해서 좀 사람들한테 노출을 많이 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광고로 딱 접했을 때 또 궁금하잖아요. 이 어플 뭐야? 하면서 검색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검색 광고도 저는 놓치고 싶지가 않은 게 이 정보, 특히 저희가 최근에 진행했던 뭐 소개팅 어플이라든지 뭐 보험 관련된 어플, 금융 관련된 어플 다 이게 믿을 수 있는 건지 서치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기자단 아니면 뭐 체험단 이런 거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쵸. 좀 이 정보를 담은 게시물들을 좀 배포를 하면서 저희 어플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담은 걸 검색할 때 나올 수 있게끔 이거를 또 구축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좀 신뢰성이 또 기반으로 깔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되게 라이브의 텐션이 아무도 안 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죠 뭐. 애플 서치에도 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맞죠. 애플 서치에도 있죠. 이 애플 서치 애드가 뭐냐면 그 저희 애플 스토어 내에서 광고하는 기능인데 저희 그 iOS 사용자 타겟으로 그 앱 스토어 내에서 그 저희 유튜브랑 좀 비슷해요. 검색하면은 그 상단에 광고 노출되는 것처럼 이 앱 스토어에도 검색을 했을 때나 아니면 그냥 홈피드 지면에서 저희 어플을 홍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빨리 얘기했나요? 그런가 봐요. 저희가 너무 호다닥 진행을 해버려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궁금하신 거를 사실 알아야지 할 수가 있는 건데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좀 소재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을 하고 싶은 게 저희가 앱 설치를 유도를 할 때 특히 뭐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많이 쓰는 게 할인 뭐 이 어플을 써야만 여기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약간 요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 그 앱 설치를 유도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무래도 이런 이벤트성 문구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말했긴 했는데 뭐 할인 쿠폰 제공, 뭐 원 플러스 원 상품,
뭐 오직 이 앱에서만 요거를 진짜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 추천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게임을 통해서 리워드성 광고를 통해서 앱 설치를 유도를 한다든지. 저는 그 최근에 토스에서 저희가 한글날 그거 기념으로 해서 빠르게 그 뭐라 그러죠? 이거 맞아요. 캐치아이 게임을 그거를 또 광고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또 카카오톡 친구한테 보내서 그 친구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이렇게 좀 가입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참여형으로 하는 게 대표적으로 틱톡이 그렇죠. 아, 틱톡이 어떠한 뭐 크레딧을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상품을 제공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참여하게끔 계속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앱 설치는 말 그대로 우리 1차 목표로 가져갔던 앱 설치는 계속해서 일어나겠죠. 회원가입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메타랑 구글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없으시다라고 하면 30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준호 마케터님과 저에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